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수축사회 1, 2에서 오늘은 3, 좀 계속 시리즈로 좀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장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떤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현명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근대사 쭉 지나오면서 성장기와 팽창기, 그 다음에 이제 수축사회로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수축사회로 지나가는 경제의 어떤 그 흐름, 이것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고, 이 흐름을 알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수축사회 개념 그 일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동안 르네상스부터 쭉 사실은 인구 팽창과 자원의 팽창, 기술의 팽창을 통해서 지속적 성장을 어느 분야든 대부분 하는 바로 팽창 사회였다면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또 전반적인 세계의 어떤 그 성숙기로 들어가서 이제 저성장기로, 그러니까 평균 성장률이 한 2%대로 머무르는, 그리고 이미 팽창 사회와 과도기를 거쳐서 수축 사회로 진입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경제가 되는, 그야말로 수축 사회 본보기가 되어 있고, 그 이어서 뭐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 뭐 이런 어떤 스페인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성공의 의식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저자의 내용은. 그러면 두 번째는 어쨌든 수축사회의 어떤 그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기술의 발달을 통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과잉된다라는 겁니다. 공급 과잉이 되는데 사람들은 일자리가 AI나 이런 것들에서 점점 줄어가죠.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죠. 그러니까 저성장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수축사회로 진입한다 하는 총체적인 얘기를 두 번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각각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옛날에는 팽창 사회일 때는 서로 전쟁을 치르더라도 서로 싸우긴 하지만 포로에 대한 예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또 이긴 자가, 진 자가 만약에 항복을 하면 너그럽게 이제 봐주고, 또 어느 선에서 이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데요. 수축 사회로 가다 보니까 파이가 적다 보니까 다 먹게 되는, 승자가 모두 먹게 되는, 더 위너 테이크스 올, 위너가 그냥 다 먹는 거상,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택시 시장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존이 미국의 어떤 소매 시장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알리바바가 싹쓸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쿠팡도 그냥 동시에 싹쓸이 하면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수축사회에서 가장 큰 어떤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양심,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이기고 보자, 편법이라도 좋다, 이런 어떤 것들입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는 사람은 다 뺏기니까, 처참하게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 저자가 얘기하는 바로 전쟁 룰이 없어진다. 아주 참혹하게 대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현상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모든 분야에서 수축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게 전쟁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성장 못하는 데는 바로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철저히 방어하고, 그래서 이 적과 때로는 오늘이 적이 내일이 아군이 되는, 또 아군이 또 어떻게 또 적군이 되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흩어졌다 모이는 현상들이 가속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성은 나중이고요. 살고 죽느냐, 생존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적과도 동침, 오늘의 아군과도 어떻게 얄짤없는 배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럼 세 번째 현상은
눈앞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어떻게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여력과 안목들을 갖기가 힘들다. 당장 살아남는 일. 많은 네트워커 분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비전을 봤을 때 내가 본업으로 뛰어들기에는 당장 소득이 안 나오고 또 부업으로 하자니 속도가 안 나고 아마 이 중간계에 갈등에서 헤매실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일반사에서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던 그 산업들이 그 팽창하지 않고 자꾸 이제 일감이 줄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동이 잦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 없다라는 거죠. 평생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수시로.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제 막 사회가 하면서 노동에 대한 어떤 것이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흐트러져 버리는 각자 살기 위해서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어떤 그리고 수축 산업은 어쨌든 이제 이미 들어가 버리면 재생 거의 불가한 시한부 인생이 되니까 이제 팽창 산업이 뭐가 있나 찾아다닌다는 거죠. 최근에 팽창 사업은 뭡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전기자동차, 수도자동차, 친환경. 그래서 친환경 산업들이 팽창한다는 겁니다. 하도 환경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뜨는 산업들의 팽창 사업은 친환경 사업, 무공해 사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웰빙 사업, 바이오 사업, AI 4차 혁명으로 하는 그런 AI 기능, 또 특히 기계장치의 아주 초정밀, 고도 지식 사회를 가는 그런 쪽들,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관심을 돌리게 되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이 거대 자본이 이동되고 있다. 거기에 스마트폰 관련된 산업이 팽창하고 있고 컴퓨터나 기타 다른 어떤 것들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지죠. 지금 알람 시계 사지도 않습니다. 그죠? 팩스 같은 거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디오 가게 같은 것도 완전히 없어지죠. 다 싹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택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존 택시 그래서 갈등들이 심하다. 우리나라도 타다 그거 하고 많이 갈등하죠. 택시 운전자 분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각계각층의 수축 산업으로 들어가는 수축 사회에서 수축 산업으로 들어간 업종들에서는 이직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구조조정 부분들이 본격화된다. 그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이게 팽창 산업인가 수축 산업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빨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 하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뭐가 있죠?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현상들이 쭉 연결되다 보면 전쟁이 심화되고 룰도 없어지고 극단 이기지가 되고 모두가 좀 그 파이가 줄어든 것을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적과 아군에 막 바뀌고 눈앞에 이익만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 수축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어딘가 팽창되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같은데 아직도 팽창 사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투자가 모든 어떤 것들이 이전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대기업들도 공장들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현상이 개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심리적 어떤 상태가 심리 게임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병 치료받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은 현재 되고 있고요. 대상자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 수축사회가 깊어지면 2명 중에 1명은 제정신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신과 치료받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가속화된다라는
이 5가지 현상을 아주 정의를 잘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다음 시간엔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것들을 대안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